사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한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영문 설정은 어떻게 할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유동 비율은 몇 프로로 잡을래? 부채 비율은 몇 프로로 잡을래? 그거 때문에 사라지는 영역은 이제 원래는 좀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제외되는 부분은 또 뭔지 그 해당되는 업종은 또 왜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은 다 이미 해드렸고 그거를 감안해서 세팅을 하는 게 좋다. 예. 이해되셨죠? 그리고 하나하나 눈으로 직접 다 확인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에서 떴다고 해가지고 낼름 사면은 되게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잘못 사가지고. 그래서 내가 유보율을 300% 이상을 잡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장주 이상 다 튀어나와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성장주 중에서도 내가 PBR을 3 이하로 잡겠다는 것은 이 1.5 이상 되는 애들은 이거 쫄려서 못 사겠다 그 얘기거든요. 진짜 완전히 이 밑으로 잡아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량주가 너무 많은 우량주들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걔네들은 좀 자제시키려고 이제 1.5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숫자를 뭐 한 2 정도로 수정을 하면 굉장히 더 많은 종목을 튀어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쪽을 500%로 잡겠다 그러면은 종목수가 너무 많으니까 좀 종목수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을 예를 들어서 200% 이하로 잡겠다 그러면 더 많은 종목을 좀 포함시키겠다. 근데 그 정도의 이 리스크는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요 하나하나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설정을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하나,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제 이 유보율부터 원래 이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유보율이 빠져 있네요. 얘하고 바뀌었네요. 왜 바뀌었을까요? 얘는 그냥 방법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쳐놓고 선택한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유동 비율을 최근 결산을 가지고 선택할래? 아니면 최근 분기 가지고 선택을 할래? 이 부분을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아까 PBR 생각한 것처럼.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놓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근 분기로 봐야 된다는 거는 이제 좀 이제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유동 비율, 부채 비율 막 이렇게 해서 잡아 나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ROE 뭐 이런 애들을 제가 이제 삭제를 할까 말까 막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PBR도 이제 내가 이 성장주 쪽을 별도로 가져갈까 말까 이제 이런 고민들.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S1을 딱 선택을 해서 10개를 띄우는데, 이 스텝 1에 해당되는 애를 하나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성장주 쪽은 이 저평가 우량주 매수 신호는 별도로 빼고, 저평가 성장주 쪽을 별도로 또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중요성보다는 이 스텝 2를 4개를 쓰는 게 더 나아 보인다. 그리고 이 스텝 3를 5개를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 제가 지금 느끼기에.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도는 얘는 하나 정도? 10%? 얘는 한 40%? 얘는 50%? 이렇게 이제 중요도를 가져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부분도. 그게 엮여 있는 게 하나하나 조건식이 이제 다 거기에 엮여 있는 거죠. 퍼는 흑 잡으려고 하는, 그죠? 그래서 2개 정도 집어넣는 거고, 그래서 최근 결산과 분기 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흑자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를 이제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 흑자 지속인 기업들,
뭐 좀 더 나고 덜 나고는 이거는 뭐 분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뭐 그럭저럭 벌었다 그러면 잘한 거죠. 꾸준히만 잘 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내 가능하면 그 다음에 플러스 한 15% 이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은 이제 성장주로 취급을 하니까. 그래서 우량주의 저평가라는 거는 이제 이 PBR을 기준으로 삼자. 그래서 0.8보다 무조건 작아야만 저평가 얘기를 하자. 거기서 얘기하는 저평가는 자산 저평가인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버냐 이런 저평가가 아니라 자산에 대한 저평가 얘기를 하는 게 우량주라는 거죠. 우량주라는 개념인 거죠. 반면에 이제 성장주는 내가 얼마나 많이 버냐, 더 버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실 PBR 8로 보는 게 맞지만 20% 할인된 가격 12 기준이니까 그렇지만 이론상 보면 이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PBR은 10 밑으로 있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이미 뭐 70, 80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전형적인 종목이 시즌이니까 시즌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시즌 열어놨던 게 있었죠. 이 초고속 성장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의 ROE 상태를 보고 싶은 거죠. 이 퍼 상태. 20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50까지 올라가고. 이쪽이야? 이쪽은 아니니까. 여기서 날아간 거잖아요. 여기서. 날아가기 거기서. 날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PBR 10 밑으로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미 막 30, 50 막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미 날아간 상태에서도 막 20, 10 막 이렇게 찍다가 이제 다시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얘도 10에 이제 근접하게끔 돈을 계속 많이 벌냐. 그런 개념이 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얘를 8m로 잡으면 저평가라고 얘기를 할 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못 찾아요. 이런 종목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증권통 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으니 체크를 하는 거죠. 매출액 보자, 영업이익 보자, 포괄손익 보자. 그거를 연도와 분기 다 보고 그 다음에 연결과 개별 모두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흑자라고 해도 이 개별이 적자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는 우량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해되셨죠? 이익여금은 이제 유보율로 지금 대체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증권통고 확인하는 방법을 더 이제 많은 예제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만들다 만 거고요. 심력 분석은 이 스타트이어에서 생각하는 이 심력 분석 부분이 통으로 날아갔죠. 그죠? 그러니까 전에 가르쳤던 친구들이 이거 너무 헷갈린다. 이 부분이. 이거를 좀 정리를 해달라. 그래서 알았다.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단기 투자 쪽 정리를 하다가 못했어요. 초단타 쪽하고 단기 투자 쪽을 좀 초단타 쪽은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고요. 페이지 수가.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이쪽을 조금 소홀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아마 다음 사람 가르칠 때 아니면 다다음 사람 가르칠 때쯤에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숙제로 낼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재수생 한 명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님처럼 초보인 경우에는 제가 시킬 수가 없거든요. 잘못 만들어 갖고 오면 또 제가 또 한 번 더 작업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숙제로 냈을 때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 잘 만들어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제로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막 늘어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심리적 분석이죠. 이제 심리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까지 한 다음에 차이가 있는 거죠. 심리적 분석에서 원래 보려고 하는 애들과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경기 지지선에 대한 개념, 이건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이 스텝 안에서는 이 추세선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이 경기 지지선, 얘만이라도 좀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얘를 이제 더 확장하는 개념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장기 지지선이 깨지면, 또는 이 3개월짜리 하나, 둘, 셋, 얘가 깨져서 살아있으면, 그죠? 그럼 이제 주가는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무너졌어. 그래서 6개월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월짜리 이상의 얘가 또 깨져버리면,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여기가 2월인데 2월 지났을 때 얘가 깨지면, 얘가 1년짜리잖아요. 그죠? 3개월, 6개월, 1년이 이제 후두두둑 하면서 이제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죠. 심각하죠. 그리고 주가는 항상 3년 기준으로 지지선 쭉 그려서 여기까지는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당연한 얘기죠. 그죠?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력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뭐 나중에 배우면 되니까. 물론 추세선도 나중에 배우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은 같이 사는 게 좋겠구나. 그 정도만이라도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영문으로 세팅할 방법은 없더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대한 유사하게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증권통으로 하나씩 확인을 할 수밖에 없더라. 이 심리적 분석 쪽은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이 영문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영문의 도움이 좀 절실한 거죠. 제 개인적인 입장은 코딩하기는 귀찮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봤던 거죠. 넘어갑니다. 심리적 분석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죠? 거래량 얘기했고, 기관 외국인 다 얘기했고요. 그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할까? 그 부분을 증권통으로 이제 확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심리적 저점은 최소 3년인 거죠. 최소 3년. 이걸 하이라이트로 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세력은 이제 주주 현황에서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력을 봐야죠. 그래서 세력을 보는 거는 사실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혹시 개인 투자자들 중에 슈퍼매기가 들어가 있나, 또는 슈퍼매기나 슈퍼개미가 다 혹시라도 장난질 치고 있는 종목은 아닌가. 말은 뭐 투자라고 하지만 호가창 보는 법, 제가 큰 물량은 건들지 말아달라. 5천주 이런 거. 그리고 세력이 지금 강제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난 땡큐죠. 아무리 그래도 이 10만주 이런 애들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 8만주 이런 데에다 팔지 마라. 그런 얘기들은 좀 했죠. 기술적 분석 역시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죠? MACD는 당연히 우상향되는 걸 보려고 하는 거고, 스토캐스틱은 골든크로스와 리테스팅 보려고 하는 거고, 그죠? RSI도 양봉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봉 차트 기준으로 또는 주봉 차트 기준으로 저점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이동평균선으로 지금 정배열 상태인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골든 크로스인지 여부를 또는 가능성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어려운 점 전혀 없죠. 키움증권에서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상향 차트를 뽑아내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조건식인 거죠. 얘는 골든 크로스와 리테스팅. 그렇죠? RSI도 마찬가지고. 계속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큰 틀은 안 바뀌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ACD 아까 이제 기본적 분석처럼 유보율 친 것처럼 여기에 이제 MACD를 치면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추세를 보려고 했던 거고 추세에 대한 설정값인 거죠. 시그널도 마찬가지고 스토캐스틱은 이제 아까 이 돌파를 보려고 했던 거죠. 기준선 돌파 또는 추세. 그죠? 그래서 리테스팅 어떻게 하는지 이 반전이나 뭐 이런 걸 선택해도 큰 무리는 없을 텐데 문제는 이 반전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꺾이고 밑에서 위로 꺾이고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선택을 잘 하면 되죠.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에 이제 533으로 설정을 하는데 얘는 PC가 바뀔 때마다 노트북이 바뀔 때마다 다시 설정을 해서 저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도 이제 서버를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키움증권에서 서버에 저장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 PC에서 막 하다가 뭐 게임방 가서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내려받으면은 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딱 치면은 그냥 기존 세팅되어 있던 모든 이 사용자 지표까지 다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제공을 안 하니까 이유는 당연히 돈 문제인 거죠. 서버 운영 요구였죠. 한두 푼이 아니니까. RSI 역시 마찬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눈으로 이제 확인하는 과정, 증권통이죠. 그래서 일과 시간에는 저하고 이제 이 장중에는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드릴 때 키움증권 전혀 안 쓰죠. 그죠? 모든 주식에 대한 차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 분석 거의 모든 거를 전부 증권통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설정도 다 증권통이 싹 돼 있는 거죠. 그죠? 저하고 이 보는 그림이 이 본개수만 맞으면 다 동일한 거죠. 지금 스토캐스틱 슬로우 그다음에 RSI 골든 크로스 RSI 이 순서인 거고요. 여기까지도 뭐 크게 어려운 점 없을 거고요. 봉쇄 매매법은 좀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연결 화면 등록도 별도로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려놨죠. 그래서 까먹으면 이제 그거 보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 이제 유튜브를 내 채널 들어갔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중간중간 막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동영상인데 내 동영상을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 재생 목록을 보면 재생 목록이라는 게 이제 그룹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뜨지? 좀 보기가 안 좋네. 정렬 기준을 좀 바꿔야 되나? 그냥 놔두고.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제 이 주식 스텝 1부터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면 스텝 안에 보면
1번 초급 가이드가 있는 거고, 2번 엑스파일이 있는 거고, 3번 가치 투자가 있는 거고, 4번 저평가 매매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하나하나가 동영상이 막 여러 개가 막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룹핑을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초급 가이드에 해당되는 거는 다 여기에 제가 이제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11개 영상이 있는데 이 11개 영상 중에 형님 영상이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영상들은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알려주면서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는 거고. 설명을 할 때 한 번 더 가르칠 때는 뎁스가 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요 정도는 좀 아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큰 그림 먼저 그려놓은 거고,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쑥 들어가잖아요. 지금 배운 만큼. 그리고 좀 안 배웠지만 좀 더 언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추가 설명을 막 했다고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스텝 1의 첫 번째, 그래서 초급 가이드인 거죠. 그게 매핑이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스텝 2의 첫 번째, 그리고 아까 영문 HTS 사용법은 별도로 이제 활용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 분석을 막 제가 해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종목, 이 개별 종목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또 별도로 제가 놔둔 거고, 그리고 이제 V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분석을 제가 중간중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까 이 개별 종목은 이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재생 목록을 구분을 전놨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스텝에 맞는 스텝 1의 1, 1의 2, 뭐 1의 2가 어딘가 있겠죠. 이거 여기 1의 3, 1의 4,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평가 매매법 2에는 여기 16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여기에 오늘 찍은 것들을 또 추가로 제가 올려놓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시라는 용도인 거죠. 뭐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종목 선정을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설명을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죠. 이제 다음은 당연히 진입과 청산, 그 다음은 유형관리, 그 순서로 지금 이 매매법은 이제 그 순서인 거죠.